자, 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목수입니다. 이번부터 저희가 유튜브와 그 별도의 온라인 강좌 플랫폼에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강좌로 저희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오픈 BIM 제품을 활용한 건축 설계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앞으로 여러 강좌가 계속 진행될 텐데 첫 번째는 그 개념, 개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 BIM. 오픈 BIM이 뭔지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그것들이 왜 필요한지 설명드릴 겁니다. 순서는 여기 보신 것처럼 오픈 BIM 왜 필요한가? 그 다음에 전통적인 설계 방식과 그의 한계점, 그리고 왜 이 방식에서 기존 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되는가? 그리고 설계, 시공, 감리, 사용자, 리모델링, 폐기, 관리 이것에 대한 공통 언어는 무엇이고 공통 언어를 부정하려는 행동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통 언어의 활용인데요. 오픈 BIM과 클로즈드 BIM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정부 차원에서의 그 BIM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축 설계 같은 경우는 20세기 때는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이 제도판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설계했죠. 제도판 넣고 자 넣고 그리고 종이 넣고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제도판을 판매하는 그 회사의 이미지예요. 저희가 캡처했어요. 이게 회사 이름 같아요. 스테이들런가? 예, 회사 제품. 제도판. 제도판이 좀 크니까 이제 휴대용으로도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제작된 제도판이고요. T자가 있죠, 이렇게. 건축뿐만 아니라 기계 분야에서도 잘 활용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렇게 쓰는 데가 아마 시험장 외에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요즘은 거의 대부분 이런 식의 CAD 방식을 쓰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CAD 방식이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BIM인데 BIM 얘기가 아니라 CAD 시스템인데 전통적인 ACAD, 오토데스크 요거 이제 이미지는 여기서 퍼왔습니다. 이제 여기 크로스헤어 가지고 이제 선을 긋는 방식이에요. 하나하나 긋는 거죠. 평면도를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옆으로 선을 좀 보조선을 그어서 뭐 인면도라든지 좌측면도, 우측면도, 배면도 이런 걸 또 추가적으로 그리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는 행위를 가지고 CAD죠. CAD라는 거는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디자인 혹은 뭐 드로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CAD. CAD 시스템은 이제 건축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의 산업에서 다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뭐 영상 분야라든지 그것도 CAD죠. 사실 CAD를 이용한 디자인이니까. 그 다음에 의류 시스템이라든지 요즘에는 그 음식 쪽에서도 이제 그 푸드 시스템에서도 활용이 많이 돼요. 왜냐면 식당도 해야 되고 그걸 푸드라고 봐야 되는지 약간 좀 건축이나 인테리어로 봐야 되는지는 경계가 모호하지만은 어쨌거나 그 분야에서도 사용하는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조경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 평면도뿐만 아니라 이렇게 단면도도 만들죠. 그래서 여기 높이도 만들고 자 이런 방법을 써왔어요. 네. 근데 20세기 때 이것도 다른 얘기인데 그뿐만 아니라 스케치업 같은 모델링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3D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부재를 만들어서 갖다 붙여넣기 하는 방식으로 만들기도 하죠. 2D 시스템에서 3D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스케치업이 많이 활용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부하가 많이 주기 때문에 용량이 커지면 잘 돌아가지 않고 설계 변경이 좀 힘들고 이런 단점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컨셉하기가 좀 쉬운 제품이었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20세기에는 이제 CAD 시스템이라는 게 발명이 됐죠. 많이 써왔는데 21세기가 딱 들어오면서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에요. 예, CAD 방식의 한계점을 이제 그 학자분들 혹은 사용자분들이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한계냐면은 도면을 이제 평면도를 그리고 단면도를 그리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시공을 하죠. 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면을 가지고 시공을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안 맞죠. 사실요.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도면이 그렇게 한 장, 두 장 가지고 이제 만들어지는 완성은 아니고 뭐 층별 단면도 뭐 이렇게 해주고 뭐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그게 뭐랄까 도구가 컴퓨터지 결국은 사람이 마우스와 키보드 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옛날에 썼던 그 제도판 가지고 했던 방식이 있죠. 도구는 바뀐 거예요, 사실은. 예, 컴퓨터가 알아서 컴퓨터 도면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냥 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공업자분들은 요새 여기 막 싸우기도 하죠. 이게 뭐 성경이냐, 1.2력도 바꾸지 말라는 게 도대체 좀 오류가 없는 거를 만들어 놓고 그런 얘기를 해야지, 엉터리 도면 만들어 놓고 이거대로 공사하라니 말이 되냐. 예, 그러니까 설계자와 시공업자가 좀 분쟁을 하죠. 싸우죠.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그리고 이제 도면을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도면을 보는 사람이, 설계 도면을 보는 사람이 제작자도 있지만은 건축주도 봐야 되고, 감리하는 사람도 봐야 되고, 뭐 그다음에 그걸 검사하는 공무원도 봐야 되고, 많죠. 또 이제 그 건축주가 나중에 집을 이제 다른 사람이 팔아요. 그러면 그 산 사람은 뭐 외형만 보지 속은 볼 수가 없잖아요. 이제 건물을 부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도면을 보고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사람도 필요하죠. 또 이제 도면이 필요한 사람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은, 도면이라는 게 이제 건물이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문제인데, 불이 났어요. 불이 나면은 소방대원이 그 도면을 빨리 봐야 되거든요. 시간 내에 봐야 되니까 2D 도면 수십 장을 보는 게 시간 내에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뿐만 아니라 먼저 집 안에 예를 들어서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그러면은 경찰이 그 안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냥 들어갈 수 없잖아요. 미리 사전 지식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건물 구조를 그 짧은 시간 내에 2D 도면 가지고 건물을 공간을 머릿속에 인지해 놓고 작전 투입할 수 있을까요? 예, 현실적으로 거의 뭐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이제 도면이라는 게 업종별로 도면을 그리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건축 쪽의 표준화의 방법과 인테리어 방식과 또 기계 보는 사람, 조경하는 사람, 이게 좀 많이 다릅니다. 특히 이제 모든 도면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건축 도면 일부는 그 기호화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이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맨날 한 업종에 보는 사람은 그게 세상이 전부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업종별로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제가 또 이제 약어도 많이 쓰죠. 약어가 또 다른 형태로도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약어다 보니까 정확한 언어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런 방식, 어떤 방식으로 전환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사실 저뿐만 아니라 이미 먼저 저를 앞서서 고민했던 분들이 꽤 있죠. 이분들이 이제 국제 학술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빌딩 스마트 협회예요. 이제 그 협회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신 분들이 만든 단체인데, 홈페이지는 여기입니다. buildingsmart.org 국제 단체고요. 여기서 이제 몇 년간의 이제 회의를 거쳐가지고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IFC, Industry Foundation Classes, 이제 산업 표준, 이렇게 기준 분류라고 하죠. 이게 건축물을 혹은 그 이상도 있습니다. 사실 초기에는 이제 집에 대해서만 됐었죠. 이제 그 개념 자체를 슬라브, 벽, 층 개념, 그 다음에 지형의 높이 개념, 이런 거를 표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기준이 만든 게 이제 IFC라는 기준이 만들었고, 그 다른 사람에게, 그 작업자에게 IFC를 만들어서 의사소통하도록 권고사항이었죠, 사실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IFC를 통일하려는 노력이 이제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단체에서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고 있죠, 이렇게. 근데 IFC 파일을 이해했어요. 그러면 BIM은 뭔가 BIM? 예. BIM, 그러니까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 요거의 이니셜인데, 그러니까 BIM 산업이라고 했죠. 이제 이 산업, 이렇게 디지털화된 이렇게 도면 파일, 3차원 파일, 공간을 디지털화 시킨다. 이런 소프트웨어가 존재합니다. 이제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물론 처음부터 BIM 용어라는 걸 쓴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예. 다른 개념으로 발전시켰다가 이 개념으로 이제 바뀌었던 건데, 결국엔 이런 제품군에서 빔 산업에서 소통되는 하나의 표준 언어가 이제 IFC라는 이제 파일 확장자죠. 물론 용어가 있긴 있지만은 결국에는 파일 포맷으로 이제 어떤 특정한 어떤 포맷이 만들어진 거죠. 예. 개발자들은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방식 중 가장 많이 쓰이는, 그리고 가장 앞섰다고 말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BIM 소프트웨어를 갑자기 만들어낸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 기반 방식은 이게 그 전에 다른 분야에 써왔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고 회원 가입된 사람들에 대한 이제 시스템 관리자가 이제 그 DB를 모아서 분석을 하고 뭐 조합을 해서 특정한 데이터를 다른 사람에게 뿌려주기도 하고 이런 개념이거든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는 이거보다 좀 더 발전된 개념의 데이터베이스 방식이 나왔다 그러는데 기본 개념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동일합니다. 사실 이게 여기 보시면 관계형 모델이라 가지고 컬럼 있고 로우 있고 이제 엑셀 개념이죠. 엑셀 고유 키가 있고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이제 뭐 DB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다 이걸 배웠을 겁니다. 이제 파일 DB는 아주 원시적인 개념의 파일 DB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제가 보기에는 뭐 개념이 어려서 그렇지 활용하는 방법은 뭐 초등학생, 중고생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러면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좀 설명드리자면은 이 데이터, DB, 데이터인데 데이터가 모아져 있는 게 이제 그 DB 데이터베이스죠. 그리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사람 DBA라고 그러죠. 예,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예. 그리고 전체를 운영하는 방식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용어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개념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그냥 한 게 있죠. 예. 그건 그냥 DB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 이게 가장 핵심 정보고요. 핵심 정보를 원하는 사람에게 그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뿌려주잖아요. 웹상에서 뿌려주는 경우도 있고 뭐 호출 어떤 정보를 넣어서 가져올 수도 있고 뭐 인트라넷 통해서 볼 수도 있는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든 정보를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개인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가 어떻게 하냐면은 뿌려주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원하는 정보만 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딱 따로 제한을 시키기도 하죠. 요 핵심 코어를 만드는 게 이제 그 업무의 시작이겠죠. 그리고 요것을 뿌려주는 방식입니다. 요 가운데 있는 코어, 이 코어를 생성하는 것이 이제 작업을 완성한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코어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방식이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방식입니다. 이제 IFC에 대한 이야기인데, 인더스트리 파운데이션 클래시스. 이게 이제 영상이 어디 있는 거냐면 제가 물론 유튜브에 있지만은 여기 뒤에 있죠. 빔 커넥트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스마트 빌딩 협회 홈페이지에 삽입되어 있는 유튜브 영상입니다. 한번 이 사람이 말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FC, or Industry Foundation Classes, is a standard, some would say the primary standard, for open BIM data exchange. IFC is commonly referred to as an exchange format. This is not entirely correct. Firstly, IFC is a schema, not a format, but that's probably a discussion for another time. Let's focus on the exchange part. The current IFC workflow doesn't support data exchange to the extent that I can start modelling in one software, make an IFC export to another application, and continue modelling uninterrupted. It's more accurate to think of IFC as a means of referencing or archiving model content. In the previous video of this series, we presented IFC as the PDF of BIM. Like PDF, an IFC file is a frozen copy of the original content. It can be viewed, measured, used for clash detection, cost estimation, or simulation, and innumerable other uses, but should not be edited. A typical IFC workflow could be the following. An architect creates their design model and exports an IFC version to share with, for example, the HVAC engineer. The HVAC engineer can reference this file into their own software and use this for coordination. More than that, the engineer can also use the IFC model as a basis for analysis, example, energy analysis, which is pretty impressive. The IFC transports enough information for the simulation software to read and analyse the spaces in the referenced model. What the engineer can't do, however, is make a change to that reference model. For example, if they want to move a wall or create an opening in that wall for an air duct to pass through. In this case, they must request the change from the architect. The architect, back in their own modelling software, then cuts the opening in their model and issues a new IFC file,
It should be said that it is technically possible to edit an IFC model, but that's not the intended workflow. Almost all software that import IFC treat the IFC model as a referenced copy of the original design. Some tools do allow you to make minor edits to an IFC model. For example, splitting a concrete slab element for construction phasing. But this is really an isolated activity and doesn't have any effect on the original design model. The point is that in an IFC-based workflow, each discipline remains author and owner of their model content. 예, 잘 봤죠? 예. 이게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작업자들의 파일들이 IFC라는 포맷으로 서로 호환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그림이 아마 BIM을 설명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죠.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 전체적으로 이것들을 하나의 포맷으로 하나의 랭귀지 그 IFC라는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호환한다, 의사소통한다는 뜻이거든요. 가장 먼저 이것을 볼게요. 프로그래밍 단계에서. 그러니까 프로그래머 저희 같은 개발하는 사람들 혹은 개발 공급하는 사람들 있겠죠. 이 데이터가 이제 컨셉 모델링, 매스 스터디죠. 이제 아마 건축에 인터하신 분들은 학기 초에 아마 학년 1학 학부 과정에 매스 스터디 많이 해보셨을 거고요. 이제 그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디테일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한다고 해서 그걸 도면화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중간에 분석 과정을 거쳐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3D가 없었을 때는 이게 불가능했는데 IFC 즉 BIM 산업이 되면서 이게 가능하게 됐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뭐 열 에너지 분석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지진 분석이라든지 이것이 가능하게 됐거든요. 그런 걸 거치기도 하고 도면화시키고 도면화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건축물에 들어가는 몇 가지 제품들을 기계 쪽에서는 파트라고 그러고 다른 데서는 뭐 이렇게 패밀리라고 그러고 어떤 라이브러리라고도 하는데 어쨌거나 그걸 제작을 하죠. 해서 이제 공사를 시작하는데 공사만 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 단계에는 이제 그 공사 일정이라든지 비용에 대한 것까지 다 컨트롤이 가능하거든요. 이 부분이 비주얼라이제이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만들어진 것을 뭐 이동하기도 하고 물류 건설의 자재에 대한 물류 작업도 합니다. 이게 만들어진 것을 이제 위로 이렇게 로지스틱스 올리는 거죠. 이렇게 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작동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그러다가 수명이 다하면 이게 폐기되는 경우도 있고요. 재사용이 가능하다 판단될 경우에는 레노베이션, 리모델링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전 과정을 빔 산업이 이제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왜 이 방식으로 가야 됩니까? 기존 방식도 있는데, 예. 아까 제가 좀 전 시간에 뭐 몇 가지 뭐 불편한 점에서 이야기했지만은 그래도 그거 계산하면 되지 않냐? 굳이 뭐 3D로 이게 빔 어려운 방식으로 가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빔을 가야 되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어요. 예. 업종 간 상호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죠. 이게 뭐냐면은 업종이 이제 건축 물론 지금 이제 빔 산업이 가장 먼저 좀 돌입되는 건 건축 분야거든요. 건설 분야로 되기도 건설 건축 분야인데 사실은 그 업종이라는 게 건축과 건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전기도 있고 설비도 있고 뭐 리모델링 하는 분야도 있고 전문화되다 보니까 이 업종 간에 그 상호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건축주가 디자인 단계에서 설계 변경을 요구합니다. 크진 않아요. 간단하게 뭐 5층짜리 건물 중에서 창문의 위치를 문짝의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기존 방식에서는 이게 설계자가 도면이 한 장이 아니잖아요. 수십 장인데 그걸 다 바꿔야 돼요. 이렇게. 근데 바꾸는 과정에 실수하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건설업자, 시공업자는 왜 작업이 수정됐는데 왜 수정이 안 됐냐? 혹은 일부만 수정이 됐냐? 오차가 있다. 도대체 뭘 하라는 거냐? 이렇게 분쟁의 요소가 되죠. 업종 간에 이게 바로바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관경 데이터베이스 쓰는 빔 방식을 쓰게 되면은 이 컴퓨터가 이게 수정되는 부분을 자동으로 대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뭐 2, 3일 정도 소요되는 거, 혹은 한 달 2, 3일 했는데 오차가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 방식에서 지금은 바로 몇 초 안에 바로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오차 없이. 예. 두 번째는 정확한 의사소통. 방금 제가 했던 얘기인데 업종 간에도 있지만은 이 데이터가 정확한 거죠. 예. 기존에는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아서 이게 분쟁의 요소가 됐었거든요. 이렇게. 누구나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표준 포맷이니까
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냥 볼 수가 있어요, 파일을. 예,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뭐 소방관이라든지 뭐 경찰이라든지 그 문화재를 관리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사실 건축 도면에 대한 그 심벌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은 그것이 필요한 부분만 보겠죠. 자기들 필요한 부분만. 이것이 필요해요, 사실요.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자기가 만든 건축물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 건축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외에 관리가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 이유는 표준 포맷이 있으면은 특정 기업에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민주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특정 기업이라는 게 다른 얘기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 소프트웨어에 종속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편해요. 그 회사가 또 다른 소프트웨어도 만들어내요. 파일 데이터가 호환이 잘 돼요. 이렇게. 그러면 좋은데, 대부분의 제가 이제 이 업계에 쓴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이게 뻔한 얘기인데 뭐냐면은 특정 기업이 한 개의 포맷을 이렇게 소유하게 되잖아요. 시장에서 소유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그 업체는 그 포맷을 사용하기 위해서 라이센스 값을 엄청나게 올립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엔 특정 기업에 종속이 되면은 결국엔 사용자는 모두가 다 그 기업의 돈벌이 수단인 앵벌이가 됩니다. 앵벌이. 예. 사람이 돼야지 앵벌이가 될 수는 없죠. 예. 쉬운 것 같지만은 그것을 쉽다라는 것을 부정할 때 내가 진정 자유로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건축, 건설, 인테리어 등의 공통 언어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IFC 2 곱하기 3입니다. 이게 IFC도 좀 발전을 해요. 이제 빌딩 스마트 협회에서 그게 레벨별로 이렇게 등급을 나누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업계에서 쓰는 거는 이제 IFC 2 곱하기 3이에요. 뭐 저희가 쓰는 지금 판매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빔 소프트웨어들은 IFC 2 곱하기 3을 지원합니다. 이게 이제 LHC 공사에서 제공하는 빔 사용 가이드인데, 여기 보시면 나오죠. 빔 업무 수행의 표준 포맷 IFC죠. IFC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죠? 예, 이게 빔 소프트웨어죠. 빔 소프트웨어는 특정 소프트웨어로 한정하지 않으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한정하게 되면 결국에는 쓰는 사람이,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사람이 아니라 앵벌이가 됩니다. 앵벌이. 예, 공통 언어를 부정하는 행위가 어떤 게 있냐면은 이런 분이 계세요. 이제 어떤 빔 제품이 가장 좋은가? 자꾸만 이제 평가를 하죠. 예. 뭐 물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어떤 한 그룹이, 한 집단이 그렇게 그것을 쓰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앵벌이게 됩니다. 앵벌이. 예. 사람이 아니라 앵벌이게 되는 거죠. 예. 비참한 현실입니다. 사실 그게.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빔 제품.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IFC 호환이 안 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오류가 있어가지고. 그런 걸 쓰시면 좀 곤란합니다. 이게. 예. 아무리 편리해도 해석이 되는 제품을 쓰셔야 돼요. 이제. 예. 그러니까 언어를 혼자 이상한 말을 쓰잖아요. 자기는 잘 된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면은 그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거든요. 예. 이 빌딩 스마트 협회에서도 이제 내세우는 게 오픈 배암이에요. 오픈 배암. 개방형 비암이라고 그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여기 있죠? 예. 예. improving the accessibility, usability 이런 거죠. 예. 요거가 되어야 됩니다. 특정 포맷을 서로 호환이 가능한 형태로 작업을 해야지, 호환이 안 되는 특정 포맷으로 쓰시게 되면은, 예, 아까 계속 설명드리지만 사람이 아닌 앵벌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공통 언어라 그러는데 그럼 무료 해석기에 있는가? 그거는 내가 새로운 언어라는 IFC나 언어인데 내가 한국말하고 영어 좀 할 줄 아는데 IFC는 할 줄 모른다. 예. 당연히 해석기가 지원됩니다. 무료 해석기가.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요거 써요. 빔비전이라는 제품을 사용합니다. 예. 단순히 보는 거 말고 자체 내에서도 무료인데,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화면을 이렇게 빼보기도 하고, 이렇게 국제 표준에 맞춰가지고 이게 그 클래스를 이제 IFC 분류 목록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예, 그거별로 데이터를 이렇게 좀 숨기기도 하고, 돌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벌려가지고 속을 보기도 하고, 보신 것처럼 면적을 측정하기도 하고, 이런 기능이 다 됩니다, 사실은. 예. 물론 이제 IFC도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 IFC 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장하기를 이제 빔 산업을 위해서는 IFC 포맷도 필요하고요. 기존에 쓰던 방식인 DWG라든지 뭐 엑셀 파일이라든지 뭐 PDF라든지 그런 2D 문서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IFC는 일종의 기준, 그 베이스라는 거지 그 베이스만 가지고 모든 걸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인데 이게 작년도 12월 8일 한 달도 안 된 자료죠. 예, 건설 산업의 전면 BIM 도입 추진 써 있는데 이것이 2021년부터 연차별 BIM 적용 의무화 있죠. 이게 여러 가지 국가 시스템에도 이제 BIM을 도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LH공사의 그 BIM 활용 가이드북에 보시면은 여기도 욕도 있죠. 그건 똑같은 내용이네요. 예, 있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그렇다 치고, 설계자, 그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 이제, 어차피 이런 얘기 합니다. 어차피 상용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맞죠. 상용 제품 쓸 수밖에 없습니다. 무료 제품이 있긴 있는데 거의 뭐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개떡 같아가지고 이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도 없고 뭐 작업도 못하고 상용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주장하는 거는 상용 제품의 노예가 되시면 안 됩니다. 네.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세요. 네. 한번 둘러보시죠. 몇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큰 회사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큰 회사일수록 그 오픈된 BIM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것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 데이터 가지고, 그 프로그램 가지고 데이터를 한번 IFC로 저장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들어있던 무료 뷰어인 빔 비전에서 한번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여지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큰 회사 제품이니까 잘 되겠지. 예. 생각하시는 건 절대 오해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쉽게 넘어가진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자기가 선택한 제품을 가지고 기존 파일인 DWG라든지 뭐 엑셀이라든지 PDF로 전환은 잘 되는지 다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이제 업종별로 좀 틀릴 수가 있으니까 자기 업종에 맞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빔이 이제 나온 얘기가 이제 빔 얘기 나온 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이미 한번 다 사용을 해 보셨을 거예요. 간단하게. 아주 깊지는 아니더라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도 이 업종에 있으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빔 제품 사실 어려워요. 예, 어렵고요. 근데 이게 잘 보시면은 빔 제품은 다양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설계부터 뭐 다 한 바퀴 돌죠. 다 사이클이 그 모든 업종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거든요. 당연히 어렵죠. 예. 한 명이 모든 기능을 다 이해한다는 거는 어려워요. 사실요.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면은 한 개인이 모든 업종을 다 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 빔 중에서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자기가 쓰는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배우신다고 생각하셔야지 그걸 다 할 필요도 없는 걸 가지고 다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몰라도 되는 부분까지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죠. 빔 산업 전반 중 자신의 영역만 학습하시면 돼요. 예. 근데 그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호환하는데 내가 또 그쪽 분야 잘 모르니까 좀 막히겠죠. 예. 당연하죠. 예. 그래서 저희 같은 빔 전문 컨설턴트에게 문의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 모든 걸 다 하겠다 그러시면은 이 산업 자체를 이끌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 다 이끌어가는 회사도 없고, 지금 21세기의 모든 산업이 다 분업화된 시기에 혼자서 다 하시겠다라는 거는 좀 제가 보기엔 좀 교만한 생각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앞으로 제가 사용하는 빔 제품이 있어요. 물론 꼭 그걸 쓰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다시 저는 앞으로는 이제 빔 비전이라든지 뭐 그 있고 또 한 가지 소프트웨어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제품에서 만드는 데이터를 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적용을 하고 호환을 어떻게 시키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